2월 19일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제가 화면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일일이 오신 분마다 인사를 못해도 양해해 주세요. 또 한 번씩 화면을 터치해 가지고 좋아요 표시도 좀 해 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포스푸드 케어가 어떤 곳인지 잠시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화분들과 또 앞에 어떤 제품들이 앞에 이렇게 보이시죠? 포스푸드 케어는 네이버 쇼핑 저희 상호 이름이기도 하고 또 도시농부 화단과 실내를 이용해서 화분 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포스푸드 케어입니다. 이런 화분에서 각종 식물들을 키우면서 어떤 행복을 찾고 힐링을 찾고 이런 일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텃밭이 없어도 이런 화분을 이용해 가지고 실내에서 겨울에는 실내에서 또 봄부터 추위가 오는 시기까지는 바깥에 이제 화단이나 어떤 공터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식물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죠. 동물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개, 고양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우면서 반려동물들과 어떤 행복과 힐링을 찾고 또 어떤 식물들을 키우면서 또 각자의 친구를 만들고 소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반려식물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채소들도 반려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나하고 생활 공간에서 무언의 대화도 할 수 있고 손을 거쳐 가지고 이런 생산되는 어떤 채소들 그리고 공기 정화 식물 이런 식물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으면 그게 반려식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식물들이 제가 한 20여 종류가 좀 넘는데요. 이 앞에 방 안에 유리창을 햇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식물들은 빛이 들어오고 또 공기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문 쪽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방 2개에 저는 식물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식물들에게는 햇볕, 통풍, 물관리 이 3가지는 매일 체크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이 너무 많이 줘도 식물들이 뿌리를 썩어가지고 건강하지 않고 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또 식물들이 건강하지 않고 하루 4시간, 5시간 정도 빛이 필요한 식물들이 대부분 다 필요한데 또 햇볕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식물들이 건강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여기도 빛이 부족하는 공간이 되어 가지고 앞에 건물들이 크게 이렇게 높이 있어 가지고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인데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빛을 발생하는 그런 전기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햇볕과 같은 어떤 그런 빛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여기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카메라를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 앞전까지는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경험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어떤 그런 경험담 이야기들을 해드리고요. 식물을 키우면서 어떤 그런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퍼스트푸드 케어에서는 이런 화분에서 키운 식물들을 판매 사업도 하면서 앞에 보이는 어떤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제품 소개에 앞서 가지고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감귤을 드시고 나면은 이런 감귤 껍질을 버리지 말고 이런 통에나 어떤 방바닥이나 어떤 이런 데 놔놓으면 잘 건조가 됩니다. 건조가 마른 다음에 이걸 잘게 이제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식물을 키우는데 유기물 탭이나 어떤 식물 영양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 버리시지 말고 이렇게 한번 건조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활용을 해 보세요. 지금 여기 제가 감귤 껍질 말려서 분쇄 후 퇴비로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렇게 미서기로 갈면은 아주 이렇게 고운 분자로 이걸 잘 갈립니다. 이걸 화분 흙에다가 섞는다든지 아니면은 밭에다가 이렇게 넣는다든지 하면은 이 좋은 퇴비가 되고요. 영양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귤 껍질은 많이 나오잖아요. 한 집에 겨울에는 계속 귤들을 많이 드시는데 귤 껍질을 버리시지 말고 또 깨끗하게 말리면은 이 갈아가지고 또 차로 해 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만 말리면은. 근데 저는 이거 말려서 어떤 식용으로 하는 것보다 이 화분 흙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퇴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오늘 제가 농업을 하면서 2000년대 초부터 2017년도까지 이 어떤 큰 농업을 좀 했었거든요. 200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가지고 농업을 하면서 큰 농업을 했거든요. 농업을 하면서 우리는 농업을 하면은 농약과 비료와 어떤 이런 식물 영양제 이런 것들이 필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환경 농업에는 사용할 수 있는 화학 농약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기농업에 등업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농업을 하는데 주로 이제 제가 프로폴리스 그러니까 이 프로폴리스를 성분으로 한 제품을 주로 많이들 병의 약재로 제가 사용을 하면서 좀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프로폴리스를 원재로 한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 진농산업이라는 곳에서 특허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유기농업 자재로 또 식물 병의 관리용 자재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품화된 건데 이게 특허 제품인데 이게 곰팡이균 억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우리가 프로폴리스라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우리가 사람이 먹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죠. 그런 프로폴리스를 성분을 한 것이 이런 농업용 자재로도 나오고 또 이렇게 이제 프로폴리스 성분을 넣어가지고 치약도 이렇게 나오고요. 생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프로폴리스가 제가 농업을 하면서 이렇게 관심 있게 쭉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이쪽 제품화 쪽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지인들하고 이런 프로폴리스 치약을 또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폴리스는 건강기능식품이죠. 그러면 이 프로폴리스가 우리 잇몸 질환에 이제 상당히 항균 작용을 하고 이런 도움을 주는데 구취 제거, 잇몸 질환 예방에, 충치 예방에, 청결 유지 아주 이런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치약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치약들에 관심을 하면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프로폴리스 치약을 가지고 한번 일상생활 가족들에게 건강을 한번 지켜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치약도 이렇게 저희 포스푸드 케어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 위쪽에 지금 오늘 보면은 전화번호를 거기 위쪽에다가 적어 놨는데요. 그쪽으로다가 주문을 하거나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상세한 그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가운데는 어떤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제가 인사하기 좀 손 한번 흔들고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손 한번 흔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한 번씩 터치를 좀 해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프로폴리스를 함유를 한 이런 화장품 들도 또 이렇게 로션도 있고 크림도 있고 이렇게 생산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화장품도 생산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이런 식물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아주 식물의 영양제라 그러죠. 영양제 속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2종류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16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 품목수가 좀 더 늘어나 가지고 22종류가 식물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22종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농업을 하면서 경험을 해본 결과가 22종류를 다 우리가 전문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일일이 다 그걸 공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제품화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농업을 하는데요. 제가 이 화분 농업의 속에서도 이런 흙만 가지고는 식물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흙에다가 미리 이제 각 미네랄이든지 어떤 염류 제거를 하는 어떤 그런 제품들을 섞어 놨다가 비료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품들을 혼합을 해 놨다가 최소한 열흘 이상 2주 이상 지난 후에 그 흙을 이제 화분에다가 담아 가지고 각종 식물들을 심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물 관리와 통풍과 햇볕 관리는 이거는 모두가 각자의 어떤 노하우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 가지고는 식물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하루 4-5시간 정도는 햇볕이 필요한 식물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필요로 하고요. 햇볕이 또 많이 필요치 않는 식물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식물들은 햇볕이 하루 4-5시간 정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 5시간 정도는 빛이 있어야만이 식물들은 광합성과 이런 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식물들이 건강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겨울철이라고 해 가지고 춥다고 창문을 열지 않고 통풍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이 식물들이 건강하지 않게 자라게 됩니다. 아주 불균형적으로 되는 것이죠. 병이 오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2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몇 시간씩 이렇게 창문을 열어 가지고 통풍을 시켜 줘야만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 공간에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또 내일은 하루 종일 창문을 열지 않고요. 이렇게 번갈아 가지고 2일마다 한 번씩 창문을 열어서 하루씩 최소한 8시간 이상씩 통풍을 시켜주고 또 이렇게 빛은 이제 야간에는 우리가 모든 식물들은 이 빛이 있으면은 싫어하죠. 그래서 야간도 식물들도 이제 이렇게 잠을 자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야간에도 식물들은 이제 빛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밤에 일반 불이라든지 빛이 되는 것은 가능한 이제 밤늦게부터는 그 이튿날까지 햇볕이 뜨는 시간까지는 빛이 가능한 식물들에게 이렇게 비춰지지 않으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 지금 어떤 식물들이 우리 저기 버스푸드케어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키우고 있는지 한번 그 카메라를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카메라가 좀 흔들려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도시농부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뭐 시엘로 이산화염소 산소계는 이거는 그 식물병의 예방 살균제로 제가 사용하는데 이건 제가 오늘 설명을 안 드렸죠.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고요. 프로폴리스 함유를 한 그 치약이고, 요게 그 치약 하나가 200g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그 화장품과 이런 그 로션 등이 이렇게 크림하고 이렇게 있고요. 요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프로폴리탄 그 이런 제품도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가 있고, 요 이산화염소 산소계 요게 20g인데 이게 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소독과 우리가 먹는 물 모든 곳에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산소 염소계인데 산소계입니다. 자, 요건 그 미네랄 약 한 20여 종류가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고요. 천연 광 물질로 이렇게 생산대가 있는데 이게 그 봄에 꽃이 피고 이럴 때 냉해나 설이 있던 이런 것에만 그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물질들을 토양에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연면 살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이 분말도 되어 있고 요건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 신종 콩고라는 식물인데요. 산소 탱크라 불리는 공기 정화 식물에 아주 그 산소를 많이 그 이렇게 그 우리 인간에게 공급을 해주는 어떤 그런 산소를 많이 내뿜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다음 석화라는 이게 사막의 장미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꽃이 피고 하면 아주 예쁘고 합니다. 이게 미세먼지에 아주 좋은 공기 정화 식물이기도 하고, 요건 율마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산에만 가면은 피톤치드라는 그 이런 그 성분이 나오는 나무들이 있죠. 그래서 이 나무가 이 식물이 지금 그 피톤치드 그 성분을 이렇게 내뿜어 가지고 산림욕이 되는 그런 그 이 식물입니다. 이것도 그 키우기가 방 안에서 키우면은 아주 재배가 잘 됩니다. 요건 청페페라는 그 관엽식물인데요. 이것도 키우기가 아주 그 쉬운데 이것도 공기 정화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생명력이 강한 그런 그 싱그러움이 아주 푸르름이 좋은 그런 식물이에요. 이건 수경 재배로 지금 그 가능하고요. 수경 재배 제가 밑에 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 이제 홍콩 야자라는 그 식물인데 그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런 식물이고요. 이것도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물. 요건 테이블 야자라는 식물. 이렇게 잎이 길게 뻗은 잎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게 크면은, 이게 자라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요. 요건 지금 그 표고버섯, 그 솔송고 표고버섯을 지금 현재 키우고 있고, 이렇게 그 수분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버섯이 나가지고 있는데 속에 나가 있는데 이렇게 비닐을 씌워놨습니다. 온도가 추워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수분 관리할 겸 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버섯도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겨울에 제가 이게 국화꽃꽂이를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아났습니다. 국화꽃꽂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순을 잘라가지고 심었더니 이렇게 이제 살아나가 이게 발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국화꽃꽂이가. 이건 지난해 이제 그 꽃꽂이를 해가지고 키웠던 그 국화꽃이고요. 이것도 다 꽃꽂이를 해가지고 키운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화분에서 제가 추려가지고 마른 줄기는 이제 꺾어내버리고 여기서 순을 잘라가지고 여기 국화 꽃꽂이를 한 겁니다. 요것도 청페페, 요것도 2, 3일 전에 제가 여기 꽃꽂이를 한 겁니다. 이게 위에 잘라가지고 이게 아주 잘 살아납니다.
저면 관수 화분이라고 하는 이 화분의 밑에 물이 담겨 있는 흙이 담겨 가지고 있고요. 이런 화분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이것도 또 석화라는 거, 아까 제가 사막의 그 장미라고 했죠. 꽃이 피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제 고구마 순을 낸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 유리잔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양파 순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양대파라 그러죠. 양파 순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유리잔에다가 넣어가지고 뿌리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 되면 위에 순이 막 올라옵니다. 이제 뿌리가 나온 후에 이렇게 순이 올라오죠. 이러면은 위에 순이 올라오면은 베어가지고 대파 대용으로 또 먹기도 하고 이럽니다. 자, 요건 양대파인데 요건 화분에다가 이제 심어가지고 이렇게 대파 대용으로 해가지고 먹는데, 요것도 이제 또 2, 3일 후에 수확을 할 때가 됐네요. 이 양파를 이렇게 심어놓고 실내에다 키워놓고 있으면은요, 불면증이나 어떤 이런 분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양파나 이런 대파 종류를 방 안에서 키우면은요, 심신이 안정이 됩니다. 매우 이런 향이 나는 어떤 이런 그 채소들은 방 안에 대파하고 양파를 꼭 한번 키워 보십시오. 내 생활 공간에, 특히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양파와 대파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키움으로써 그 병원의 약을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꼭 이렇게 양파하고를 한번 방 안에서 키워 보십시오. 키우는 방법은 이런 수경 재배, 물에서 병에 얹어가지고 컵에서 얹어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흙에다가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방 안에서 키우면 아주 이렇게 쉽게 잘 키울 수가 있죠. 요건 지금 제가 그 스티로폼 박스가 회 담는 박스보다 고유의 단계의 박스인데요. 여기 지금 그 대파가 약 60개 정도가 심겨져 있습니다. 60개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아파트형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 스티로폼 박스에 1층, 2층으로 이렇게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생겼다 해서 아파트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놔봤고요. 스테비아는 잘 아시죠? 이걸 지난해 2024년도생인데 한번 이렇게 겨울 동안에 이렇게 순이 올라와 가지고 지가 이렇게 이만큼 자랐습니다. 위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벌어라고 이렇게 잘라놨더니, 처음에 여기 밑에서 순을 잘랐더니 두 가지가 올라와 가지고 이제 위에 몇 가지가 나왔죠. 이제 여기서 위에서 순을 자꾸 잘라주면은 이렇게 순 지르기를 하면은 계속 가지가 벌어집니다. 예, 여기는 옥천행두가 또 이쪽에 있고, 여기 스테비아. 요건 지금 지난해 2024년도 5월부터 재배한 샐러리인데요. 이게 계속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가 요거 하나를 남겨뒀습니다. 이 잎을 따가지고 지금까지, 근데 이제 잎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직 생명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이게 견뎠죠, 샐러리가. 요건 지금 원래 이제 심은 샐러리입니다. 이 지금 창문에 바깥에 이제 이렇게 창문 가까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가지고 이 샐러리는 이 온도가 저온성에 돼가지고 온도가 높으면은 이렇게 잘 물러버리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추위에 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 쪽에 이렇게 놓고 놔놔도 이렇게 식물들이 잘 순이 올라옵니다. 이제 생육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속에서 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걸 다른데 위치로 이제 올려가지고 뒤쪽에 창문 문 하나만 닫히는 쪽만 이제 옮겨가지고 창문을 닫을 거고요. 요게 아까 또 신종 콩고, 요 식물들, 요 율마, 옥천행두 요것도 이쁘고, 동백나무, 녹보수, 연화죽, 테이블 야자, 금전수, 이게 돈 들어오는 식물 이래가지고 요 필레아 페페, 로메오이데스, 이 감기가
이번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자 청페페 관냐 공양하자 대불 이런 식물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키우고 있고요. 자 또 원위치 자 여기서 멀리서 제가 자 이렇게 빛이 되는 그 LED 이 등 햇빛을 그 빛을 발생하는 이 등을 이렇게 제가 좀 멀리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식물들에게 낮에 이렇게 빛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식물을 안에서 키우시면은 이런 그 등을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빛을 만들어 주면은 식물들에게 햇빛 부족되는 부분을 막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빛 괄 시간 타입으로 이렇게 저기 4시간, 8시간, 12시간 이런 타입으로 할 수가 있고,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강의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더 못하겠습니다. 기침도 나고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희 포스푸드 케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스푸드 케어 이런 제품들은 네이버 쇼핑 포스푸드 케어 마켓이나 또 저희 위쪽에 있는 저희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 종료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한 번씩 화면 터치해가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팔로우도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